요거 157쪽에 이거 기출 8회차거든요. 8회차의 맨 끝에 문제인데 이게 답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157쪽에 있는 그 8회차 이게 부용인가? 21년 부용고 시험제 논술형 2번입니다. 근데 이거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누구 교과서였지? 상호 교과서였나? 그죠? 거기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과수원 A, B에서 생산된 과일은 무게에 따라 분류되는데 잘못 분류되는 비율이 각각 3%, 4%. 그러니까 A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는 3%가 잘못 분류가 되고 B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는 4%가 잘못 분류가 된대. 자, 근데 A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 두 상자와 그러면 A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이 이렇게 두 상자가 있고 B 과수원에서 생산된 게 한 상자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A 과수원에서 온 거고 요거는 B 과수원에서 온 건데 이 세 상자 중에서 내가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과일을 하나 꺼낸대. 그러면 일단 A 과수원에서 온 상자를 택할 확률 이게 성빈아 몇 분의 몇이니? 몇 분의? 그죠? 3분의 2죠? 세 상자 중에 두 개니까. 그 다음에 B 과수원에서 온 상자를 택할 확률이 3분의 1이겠지. 그치? 자, 근데 A 과수원에서 온 상자 중에서는 잘못 분류된 것이 몇 프로 있다? A 과수원에서 온 것 중에서는 3%가 잘못 분류된 과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A 과수원에서 온 상자에서 하나를 딱 골랐는데 걔가 잘못 분류된 과일일 확률은 여기다 곱하기 몇 해주면 돼요? 100분의 3 해주면 되지. 3%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B 과수원에서 온 과일 중에서는 4%가 잘못 분류된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4 해주면 자, 요것도 잘못 분류된 과일일 확률이겠죠. 그러면 요거는 300분의 6이 되는 거고 요거는 300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둘이 합치면 300분의 10이네. 그치? 그럼 답이 뭐야? 30분의 1입니다. 1번 답은 일단 꺼낸 사과가 잘못 분류된 과일일 확률이니까. 그치? 그래서 30분의 1이 1번 답이고요. 2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2번은 꺼낸 과일이 잘못 분류된 과일일 때 자, 2번 문제가 요거예요. 꺼낸 과일이 잘못 분류된 과일일 때 그 과일이 A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일 확률. 지호야 이거 조건부 확률이지. 그럼 이 분모에다 뭘 깔으란 얘기야 지금? 방금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게 꺼낸 사과가 잘못 분류된 과일일 확률 이걸 구했잖아. 그럼 2번 문제를 풀 때는 1번의 답을 분모에 깔아라 이 말이지. 그치? 분모에 깔아라.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때는 분모에다가 1번의 답 30분의 1이었죠? 요걸 분모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민재야 분자에는 그럼 뭘 집어넣어라? 100분의 6. 그쵸? 그 과일이 A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 확률이니까 요게 올라가야 되겠죠? 300분의 6. 그치? 그래서 요게 300분의 6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6인 거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게 맞는 답이네. 문장이 맞았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30분의 1이고 2번이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정아 또 요거 푼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 좀 해봅시다. 12번 자, 12번 문제는 어떤 야구팀이 경기를 할 때 이길 확률이 비가 오는 날은 0.4, 비가 안 오는 날은 0.7이다. 경기가 예정된 날에 비가 올 확률이 0.3일 때 그날 경기에서 이 야구팀이 이길 확률은 그럼 민정아 이거는 비가 왔고 이겼을 수도 있고 비가 안 왔고 그때 이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기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비가 온 상태에서 이기거나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이기거나, 그치?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로 나누어서 시작을 할 건데,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비가 올 확률부터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비가 올 확률이 얼마예요? 0.3이지. 그럼 당연히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예요? 0.7. 자, 근데 비가 왔을 때는 이길 확률이 0.4네. 그럼 아까 전에 이 0.3이 비 올 확률이잖아. 이 비 올 확률에다가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 0.4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바로 비가 왔을 때, 비가 왔고 그리고 그때 승리하는 확률이지. 마찬가지로 0.7의 확률로 비가 안 왔어. 그럼 비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인 0.7을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게 0.12가 되고 요게 0.49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나 둘 다 이길 확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13번 13번 볼게요. 13번 문제는 자, 가로 세로로 1만큼의 간격으로 놓인 15개의 점이 있다. 이거 우리 해봤잖아. 그치? 우리 책에는 이게 네모 반듯하게 점들이 찍혀 있었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혀 있는 그것만 차이점이지, 그때도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무리수를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유리수를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유리수가 편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요렇게 15개의 점들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 그랬으니까 민재야, 이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 일단 52. 자, 난 전체를 물어보는 거야. 유리수, 무리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여기 점들 중에서 두 점을 택하여 연결을 해서 선분을 만들 수 있는 전체 방법. 15C2가 있겠지. 그 15C2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리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원하잖아. 네. 근데 우리는 무리수를 구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뭘 구해서? 유리수요. 유리수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자? 네요. 빼자. 그치?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구할 건데,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어떤 길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비스듬하게 연결되는 순간 다 무리수죠. 그죠? 유리수가 되려면 똑바로 연결돼야 돼. 똑바로. 그럼 똑바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결되면 길이가 1이겠지. 이렇게 연결되면 길이가 1일 거고, 만약에 뭐 이렇게 연결되면 길이가 2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되면 길이가 3일 거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연결되면 길이가 4일 거고.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 1부터 가장 긴 길이 4까지. 성빈아, 길이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있을 거야. 그지? 그걸 하나씩 세볼 거야. 길이가 1인 거, 길이가 2인 거, 길이가 3인 거, 길이가 4인 거 이렇게 세볼 거야. 일단 제일 쉬운 게 길이가 4짜리가 제일 쉬워요. 길이가 4짜리는 몇 개밖에 안 나올까요? 6개. 하나, 둘, 셋, 나비. 끝. 길이가 4잖아. 네 칸이 연결돼야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 5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가 4 아니냐? 아, 또 좀 그만 뜯어. 네. 자, 그래서 길이가 4가 되는 경우는 성빈아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어. 자, 길이가 3이 되는 것도 쉬워요. 길이가 3이 되는 것도 이런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3이잖아. 이렇게. 맞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이니까 총 몇 가지야? 6가지겠지, 그치? 맞죠? 자, 이제 길이가 1 되는 거랑 길이가 2 되는 것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길이가 1 되는 거 먼저 찾아볼까? 1 되는 거. 한 칸짜리. 세보자, 민정아. 길이가 1 되는 거. 요거 가로 방향으로 몇 개 있고 세로 방향으로 몇 개 있는지 세보면 되거든. 총 몇 개일까?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세보면 이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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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가 나오고요. 세로 방향으로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와가지고
12개, 8개 합쳐서 길이가 1인 게 총 20개 나와요. 그치? 자, 그럼 지호가 길이가 2인 거 한번 세볼게, 지호야. 길이가 2인 거. 일단, 가로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그치? 또 여기도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도 하나, 둘, 셋이니까 가로 방향으로 몇 개? 9개.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길이가 2 되는 거 몇 개 있을까? 어떻게? 그거 봐. 길이가 2 되는 거야. 길이가 2. 길이가 2 되는 걸 세는데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안 돼. 길이가 2가 돼야 돼. 이거 길이가 1인 거잖아. 길이가 2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이어져야 돼? 여기서 출발해서 세로로 2면은 이렇게 가야지 이게 길이가 2 아니야? 이렇게? 하나, 세 개, 둘, 셋 이렇게, 그치? 아까 가로로 몇 개였지? 9개. 세로로 3개 합쳐서 1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은 요게 21개, 41개거든요. 41개. 근데 15C2가 105개거든. 그래서 105에서 41개를 빼가지고 답은 64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됐니, 민정아? 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14번. 자, 14번은 성빈이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성빈아,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 독립시행. 14번 독립시행 아니에요. 너네는 조건방률 아니에요. 아. H.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그 공이 4개 있잖아. 네. 공이 4개 있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요. 하나씩 차례대로 꺼낸대요. 네.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 파란 공 2개가 다 나올 때까지 할 거래. 네. 그러면 운이 되게 좋으면 처음에 한 번에 딱 파란 공 하나 뽑고 두 번째 바로 파란 공 또 하나 뽑으면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운이 엄청 나쁘면 처음에 빨간 공 나오고 두 번째 뽑았는데 또 빨간 공 나오고 세 번째 뽑아서 파란 공 하나 나오고 네 번째 뽑아서 파란 공 하나 나오면 거기까지 가서 끝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파란 공 2개가 모두 나올 때까지 게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파란 공 2개가 모두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가 3 이상일 확률 그랬지. 그러면 3번을 하거나 아니면 몇 번을 한다? 4번을 하게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것이 현명할까요? 여사건으로. 그치? 여사건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구해서 빼면 되죠? 1번에 나오고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만에 바로 그냥 처음에도 파랑 나오고 두 번째도 파랑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요 경우가 문제에서 원하는 시행 횟수가 3 이상인 확률의 반대지, 그치? 민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이나 4번 아니면 2번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3가지거든요. 2번 만에 끝나냐, 3번 만에 끝나냐, 4번 만에 끝나냐. 근데 3번 이상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2번 만에 끝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지. 자, 처음에 하나 뽑았는데 파란 공 나올 확률 이게 얼마야, 성빈아? 처음에 파란 공이요. 윤정아 156쪽이에요. 우리 교재 156쪽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어. 40은 야, 공 하나 뽑는 거야, 공 하나. 네. 41. 그래 4분의 네, 4분의 2요. 그래 4개 공 중에 파란 게 2개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지. 네. 그럼 두 번째 또 뽑았는데 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파랑이 몇 개 남아있겠어? 2개 남았죠. 그럼 뭐야? 3분의 1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요게 6분의 1이거든? 6분의 1. 그럼 민지야 답은? 6분의 5. 그치? 이거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된다. 그치?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한 문제가 되겠고요. 또 민정아 질문 있어요? 논술형 1번. 자, 157쪽에 논술형 1번. 자, 논술형 1번은 어느 고등학교에는 2개의 수학 동아리 A, B와 4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수학 동아리를 A, B라고 했으니까 과학 동아리도 이름을 붙여줍시다. 과학 동아리는 4개 있으니까 과학 동아리는 그냥 뭐 C, D, E, F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 6개 동아리의 순서를 정할 거야. 발표 순서를 정한대. 민재야, 연필을 잡아. 입대지 마. 그만 뜯어, 그만. 손톱 다 없어지겠어. 자, 근데 6 동아리의 순서를 정하는데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이거 잘 읽어야 돼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뭐뭐 하거나 라고 말했네. 뭐뭐 하거나. 하거나는 무슨 뜻이지? 무슨 접속사야 이거는?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또는의 개념이에요 이거? 진짜 또는이다. 이건 또는의 개념이야.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런 겁니다. A가 먼저 발표를 하거나 A가 먼저 발표하는 사건 합집합 또는이니까 그지? 합집합 그 다음에 A,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가 껴있는 경우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거나 A가 먼저 하거나 또는 A,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가 껴있거나 이것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거의 확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요. 합집합의 확률은 기본적으로 뭐 A와 B의 합집합 그러면 어떻게 하지 민정아? 그치? 맞아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 더하고 교집합 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도 자 A가 먼저 서게 될 확률 플러스 A,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가 들어갈 확률 빼기 2개의 교집합 요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지? 그럼 이제 하나씩 생각해봐. A가 먼저 서게 될 확률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6개를 배열을 하는데 A, B 둘만 보자는 거잖아. A, B 둘만 봤을 때는 A가 B보다 앞에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치? 성빈아 6개를 줄 세우는데 특정한 둘 사이의 순서가 A가 B보다 앞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뭘로 계산하지? 지호야 순서를 배열하는데 특정한 둘 사이의 순서가 벌써 정해져 있어. 얘가 항상 얘보다 앞에 있대. 그럴 때 우리 뭘로 계산하지? 대답이 없구나. 민지야 뭘로 계산하지? 그러니까 앞에 먼저 둔다고요? A가 항상 B보다 앞에 서게 되는 경우의 수. 아 같다고? 같다고 놓고 푸는 거잖아. 같다고 놓고 둘 다 A로 놓고 풀면 된다고. 갓순열로 계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A가 먼저 배열될 확률, 배열되는 경우의 수 요거는 6개를 배열하는 건데 A 2개 똑같다고 놓는 거야. 그러면 2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쓴 거예요. A가 먼저 배치되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A,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껴있는 경우의 수. 자, A, B, C, D를 배열하는, A, B, C, D, E를 배열하는데 A와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껴있는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민정아? 음. 음. 그쵸. 일단 A와 B 사이에 요 두 자리에다가 과학 동아리 중에서 두 팀을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게 뭐다? 4P. 4P.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뭐 E하고 F가 들어갔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때 이제 요렇게 네 개는 한 세트가 돼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죠? 요렇게 네 개가 묶여가지고 한 세트가 돼버렸고 남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총 셋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3팩 해주는 거죠. 근데 민정아 요렇게만 쓰면 되나? 그 곱하기 2는 왜 하는 거죠? 그렇지.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 자, 이렇게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는 것을 하나의 케이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반대로 그러면 자, 똑같이 네 자리가 있는데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따로 쓰는 거야, 밑에다가.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4P 해주고 남은 거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따로 썼냐면 보세요. 요게 지금 이제 미리 계산해 놓으면 이게 12 곱하기 6이니까 72잖아. 그죠? 요것도 똑같으니까 72겠지. 자, 그럼 봐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지금 이거 P, A,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서게 되는 경우의 수. 요렇게 말했을 때는 요 72와 71을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돼도 수학 동아리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들어간 거고 이렇게 돼도 수학 동아리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들어간 거 아니야? 민재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144.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를 굳이 둘로 구분해서 쓴 이유는 이 교집합 때문에 그래. 교집합. 이 교집합이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요 끝에 이 교집합. 이 교집합은 A가 B보다 먼저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A랑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껴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만 교집합에 지금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 민재야, 둘 중에 뭐?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지. 아니, 첫 번째는 A가 앞에 있는 거잖아. 얘는 B가 앞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과학 동아리가 두 개가 껴 있는 건데 그 중에 얘만 A가 앞에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위에 줄에 있는 72가지가 바로 요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맨 처음에 찾은 거 요거의 경우의 수 플러스 자, A,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 껴있는 거는 72를 두 개 더해서 144. 그 다음에 교집합은 위에 것만 해당되는 거니까 72개 빼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률 구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을 밑에 깔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요게 지금 얼마죠? 360이죠? 360이고 그 다음에 요게 72죠? 72.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이니까 6, 5, 4, 3, 2, 1이 있네요. 그러면은 먼저 이거 72로 약분해 버릴까? 이거 70이 나오나 여기? 되네. 그지? 6하고 4하고 3하고 이렇게 셋이 곱하면 이게 72죠? 그죠? 6, 4, 3. 그럼 6, 4, 3 동시에 지워버려. 6, 4, 3 동시에 지워버리면 70이 약분돼가지고 1로 바뀔 거고, 이거 360 약분돼가지고 5로 바뀔 거예요. 그죠?
분모분자를 72로 약분. 그러면 밑에 10 남았고요. 위에는 6 남았으니까 답은 5분의 3 이렇게 푸는 거다. 네? 72로 약분했어. 10분의 5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72가 약분되고 1이 됐잖아요. 덧셈이잖아요. 그런 거래요. 더하고 나눠도 되고 동시에 약분을 했잖아. 아니 만약에 a제곱분에 3a 플러스 ab가 있을 때 이거 a로 약분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그지? 여기서 a 하나 지워주고 여기서 a 하나 지워주고 여기서 a 하나 지워주면 되잖아. 여기서 72 지워주고 여기서 72 지워주고 여기서 72 지워준 거잖아. 가능하죠? 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5번 2번 2번 문제. 자, 유명한 문제죠. 유명한 문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비기지 않는 경우의 수. 일단 민정아, 가위바위보 3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죠? 27가지죠. 3의 세제곱. 그지? 근데 그 중에 셋이서 가위바위보 했을 때 완전히 비기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도 이기지 않고 아무도 지지 않는 완전히 비기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생각해봐. 3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완전히 비긴다. 그럼 어떠거나 어떨 수 있죠? 맞아요. 또는 맞아요. 셋 다 똑같은 걸 내가지고 비길 수가 있고 셋이 다 다른 걸 내가지고 비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셋 다 똑같은 걸 내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3가지겠지. 근데 셋 다 다른 것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그래서 틀렸구나.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 셋이 똑같은 걸 낸다라고 했을 때는 가위가위가위, 바위바위바위, 보보보 3가지가 있죠. 근데 셋이 다 다른 걸 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가위가 있고 바위가 있고 보가 있을 거 아니야. 3명이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의 수는 가위바위보라는 서로 다른 3가지를 A, B, C한테 배열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3가지가 아니라 뭐야? 3팩토리얼이에요. 3팩토리얼.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을 내서 비기는 것은 3가지, 셋이 다 다른 것을 내서 비기는 건 6가지입니다.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 27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럼 성빈아, 2명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비기는 경우의 수는 뭐야?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비기는 경우의 수. 뭐 어떻게 2개인데 말해봐. 3개요. 어떻게 3개인데? 어떻게 3개야? 가위 부자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가위를 내거나 같이 바위를 내거나 같이 보자기를 내거나 3개지 당연히. 그치? 전체는 몇 가지고? 전체는 4개. 아니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 9개요. 9개. 9개 중에서 비기는 게 몇 가지라고? 3개요. 3가지. 네가 이기는 게? 3개요. 내가 이기는 게? 4개. 그래. 그러니까 2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그게 끝이야 그냥. 내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네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비길 확률도 3분의 1. 그게 2명의 가위바위보야. 그죠? 근데 3명의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되게 복잡해요 상황이. 그래서 3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비길 때밖에 안 물어봐. 그럼 비길 때는 지금 한 거예요. 그죠? 3명이 가위바위보해서 비긴다는 것은 같은 것을 내서 비기는 경우가 3가지, 다른 것을 내서 비기는 경우가 6가지에서 9가지가 비기는 경우입니다. 그럼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뭐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지. 근데 셋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는 뭐가 복잡하냐면 이기는 사람이 1명이고 지는 사람이 2명일 수도 있고요. 이기는 사람이 2명이고 지는 사람이 1명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그 인원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것보다는 복잡해요. 근데 비기는 경우의 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다 했어? 자, 그럼 우리 교재 앞쪽으로 가볼게요. 지난번에 75쪽까지 풀어와 보자라고 했는데 75까지 풀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었으면 해봅시다. 선생님 예. 혹시 46쪽도 될까요? 아, 교과서? 그래요. 46쪽에. 진짜 어려워졌어요. 네. 필러 문제 네. 118번 118번. 이거 좀 전에 그거 시험지에 있던 그거 똑같은. 아이세요. 아이 풀어보면 달라요. 선생님. 아, 좀 다르네. 그러네. 자, 장마철 날씨를 조사했는데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6이고 비가 안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3이다. 수요일에 비가 왔어. 수, 목, 금, 3일을 볼 건데 수요일에는 이미 비가 왔어요. 이거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쵸? 그리고 금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금요일에도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그치? 네. 그러면 결국은 바뀔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목요일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에도 만약에 비가 온다면 요렇게 연결될 확률을 구하는 거고 목요일에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요 앞뒤에는 이미 오는 걸로 정해놓고 생각하는 거니까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고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분모가 안 세워졌어요. 분모가 왜 필요하죠? 확률 아니에요? 근데 확률을 말해줬잖아. 수요일 날 비가 왔잖아. 그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0.6이요. 그지? 비 온 다음 날 또 비 온다는 얘기니까 0.6이죠. 네. 그리고 목요일 날 비가 왔을 때 금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은 뭐예요? 0.6. 그것도 0.6이지. 그럼 이게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날 확률은 0.6을 어떻게 하면 돼? 해요. 그렇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밑에는 비가 왔고 그 다음 날 비가 안 온 거죠. 네.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 이거 얼마일까? 0.4. 그죠? 이거는 0.4야. 이 0.6의 반대지. 네. 0.4. 자, 그 다음에 요 상황은 비가 안 왔고 그 다음날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안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뭐예요? 0.3. 그리고 요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지, 그지?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이렇게 곱해가지고 위에는 0.36 밑에는 0.12 더하면 얼마? 8. 0.48 이게 답이죠? 그죠? 또 앞에 숙제하다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봅시다. 우와. 네, 진짜 121번이요. 진짜 어려웠어요. 21번이요? 자, 그 같은 페이지에 121번 문제. 자, 직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택할 때 그 중에서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이걸 좀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만약에 요렇게 세 점을 골랐다. 그럼 요거는 3점을 택했는데 그 중에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이다 를 만족해요 안 해요? 하죠. 만족하죠 이거는. 그지? A와 B가 요렇게 같은 모서리에 놓여있는 두 점이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정확히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된 것도 만족을 하나요? 이건 안 이거 하는 하나요? 거 아니에요? 요것도 3점 중에 2점 얘네 둘이 한 직선 위에 있고 한 모서리 위에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한 모서리 위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3개의 점이 한 모서리에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죠. 3개의 점이 한 모서리에 놓인 건 아니고 3개의 점 중에 요렇게 둘이 같은 모서리 요렇게 둘이 같은 모서리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쵸? 같은 모서리에 있는 경우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직접 찾는 게 빠르겠니? 거꾸로 찾는 게 빠르겠니? 거꾸로 가겠습니다.
직접 찾으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져요. 그래서 거꾸로 할 거야. 거꾸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3개의 점을 택했는데 그 3점 중에서 어떤 2점도 한 모서리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 여기 D를 골랐다면 요런 데 하나가 선택되고 자 여기 냅두면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 3점 중에서는 어떤 2점도 같은 모서리에 있지 않죠. 네. 요러한 경우들을 찾을 거야. 근데 요러한 경우를 찾을 건데 지금 이렇게 3점을 찍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취급해줘야 될 것 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얘네랑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점이 누구야? 위치를 잘 봐봐. 진짜 DBG. 점. 지금 이미 그러니까 D점, B점, E점 있잖아. 그지? 여기에 G를 같이 놓고 취급해줘야 돼요. 왜? 지금 이 넷 중에서는 어떤 3개를 골라도 다 이 상황에 반대가 되거든. 그치? 이 4개의 점은 모두 다 한 모서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넷 중에서 자유롭게 3개를 고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봐봐. 나머지 4개 있죠. 나머지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도 어때요? 방금 파란 애들이랑 같은 조건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1 빼기 8개 모서리 중에 3개를 택했다. 이렇게 분모를 깔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랑 중에서 3개를 뽑으면 항상 한 모서리에 놓이지 않잖아. 그래서 파랑 중에 3개를 뽑는 거 4C3 또는 빨강 중에서 3개를 뽑아도 항상 같은 모서리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빨강 중에 3개를 뽑는 거 4C3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이게 분모가 56이고요. 분자는 4 더하기 4 8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요게 7분의 1이니까 1에서 빼면은 7분의 6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이제 다 했어? 네. 여기 교과서 끝났어 이제? 120번이 남았긴 한데 이거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랑 성빈이는 질문 없니? 네. 성빈이 어디까지 풀었어? 저요. 49쪽이요. 어디요? 49쪽. 49요? 이도 저랑 다를 게 없어요. 한 장 풀었다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60쪽에 있는 문제들까지 풀었나? 그죠? 60쪽에 19번까지 풀었고, 그리고 69쪽까지 풀었구나. 맞죠? 69쪽까지 중요한 문제 뽑아가지고 풀어봤고 자, 그러면은 그 뒤로 넘어가서 아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69까지 지난번에 숙제가 75까지였는데 75까지 아직 다 못 풀었잖아. 그죠? 네.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풀 시간을 줄게요. 풀고 풀면서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물어봅시다. 요거 38쪽에 69번은 그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낼 때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 일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총 몇 가지일 것 같아, 조야? 네 가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HH, 그 다음에 HT, TH, TT 이렇게 네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잖아. 그럼 A는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A를 내가 집합으로 쓴다면 A는
HH라는 원소 하나만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는 앞면. 그러면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라는 사건은 HH도 들어가고 HT도 들어가고 TH도 들어가고 요렇게 3개짜리 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2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으니까 C는 TT를 말하는 거죠. TT 이렇게. 맞니? 그러면 A 합집합 B, 그러면 A, B의 합집합인데 그러면 원소가 몇 개가 될 것 같아? 합집합하면? 합집합이 뭐죠?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합집합은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러니까 A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B에 들어가 있으면 다 가져온다. 이게 합집합이거든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는 몇 개일까? 3개지. HH도 들어가고 HT도 들어가고 TH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는 그러니까 B집합이랑 똑같이 쓰면 되죠. 그죠? B집합의 원소 3개가 그대로 A 합집합 B가 되는 거지. 2번은 A 교집합 C야. 교집합은 뭐지, 지호야? 교집합? 그지? A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B에도 들어가 있는 거가 교집합이죠.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은 뭐예요? 방금 교집합이 A와 B가 아니라 A와 C. 없죠. 없어.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공집합. 그치? 교집합이 없으니까 공집합이라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여집합은 나머지잖아. 그치? B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이런 거니까 누가 들어가 있을까? TT가 들어가 있겠죠? 요거는 TT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배반인 두 사건. 배반은 뭐지, 지호야? 배반? 요렇게 그려지는 거는 배반일까 아닐까? 배반은 완전히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이 떨어져 있는 게 배반이거든.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가 배반이야. 뭐 아까 봤잖아. 배반이 누구였어? 누구랑 누구랑 교집합이 없었지? A랑 C 교집합이 없었지? 그게 배반이에요. 그래서 4번 답은 A와 C 이렇게. 그죠?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자, 77번은 지수를 포함한 남자 5명, 가희를 포함한 여자 7명 있는 과학사 탐구 동아리에서 3명을 뽑는데 지수 또는 가희가 뽑힐 확률. 이제 요거를 구할 때 있잖아. 지수가 뽑힐 수도 있고 가희가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구하는 게 편하겠어요? 거꾸로 구하는 게 편하겠어요? 거꾸로 구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지수도 안 뽑히고 가희도 안 뽑힐 확률을 구해가지고 이래서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분모에다가 뭐라고 쓸까? 12C3인데,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수 또는 가희가 뽑힌다의 반대잖아. 그치? 반대면 지수도 안 뽑히고 가희도 안 뽑히는 거지. 그러면 12명 중에서 지수 미리 제외시켜 놓고 가희도 미리 제외시키면은 남은 게 몇 명이에요? 10명이지.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그치, 지수랑 가희는 절대 안 뽑히겠지. 그죠? 그러면 12C3분의 10C3 요걸 계산해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답이 된다? 1에서 빼주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이 뽑힌다 그랬지. 그러면 일단 12C3분에는 똑같이 깔아놓고서, 자, 모두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남자 중에서 셋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면 7C3이지. 그러면 지호야,
요 중간에 여기에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그치. 또는이니까, 그치? 남자가 뽑히거나 아니면 여자가 뽑히는 거니까 더하기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치? 요 그대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합시다. 68쪽의 7번은 우선 이제 이 뒤에 거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항들이 있을 거잖아. 그치? 이 뒤에 거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항들 중에서 어떤 애가 필요하냐면 x, y 4제곱 요렇게 나오는 항이랑 그 다음에 x 제곱, y 세제곱 요렇게 나오는 항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앞에 있는 x 빼기 y하고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 5제곱을 전개시키면 이제 항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랑 요 앞에 있는 x 빼기 y랑 분배 법칙을 이제 할 텐데 그때 요렇게 생긴 애가 x랑 만나야 그래야 x제곱 y 4제곱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렇게 생긴 애가 y랑 만나야 요런 항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만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얘랑 만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항들은 궁금한 게 아니야. x, y 세제곱이 이게 되려면 x도 하나 늘어나야 되고 y도 하나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분배 법칙 할 때 요 지금 앞에 있는 괄호가 x랑 y 따로따로 써져 있는 괄호잖아. 근데 이 항에다가 내가 x도 곱하고 y도 곱하는 그런 항이 만들어지겠니? 근데 어쨌든 y를 하나씩 곱해준 다음에 x도 하나씩 뭐 x 빼기 y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생긴 항을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x 곱해가지고 쭉 4개를 쓰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y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또 4개를 쭉 쓰지. 근데 이 중에 뭐 a한테 x도 곱하고 y도 곱해가지고 axy라는 항이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x만 곱해지거나 아니면 y만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요거 말고 요거하고 요것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잠깐만. 여보세요? 곧? 그러면 이제 이항 정리를 계산하면 되지. 이거 xy 4제곱 같은 경우는 y가 4번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y가 4번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OC 4가 붙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3x가 한 번 밑에다 씁니다. 자, 요렇게 생긴 항, 요 항을 계산하려면 OC 4가 앞에 붙어 있고 3x의 1제곱, 그 다음에 2y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네. 저 외울 때 4제곱 똑같은 걸 앞으로 쓰는 게 편하잖아. 그건 뭐 네가 편한 대로 하시고. 이걸 OC 4로 놓든 OC 1로 놓든 그거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OC 3에 3x가 2번, 2y가 3번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거 다 계산하면은 여기서 3 나오고 여기서 5 나오고 여기서 16 나오니까 15 곱하기 16 해가지고 240 xy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9에다가 98, 72에다가 10이니까 720 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근데 x랑 얘가 만날 거잖아. 그지? x랑 얘가 만나니까 최종적으로는 240 x제곱 y 4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랑 얘가 만나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720 x제곱 y 4제곱이 또 만들어지겠지. 그럼 걔네 둘을 합친 게 최종적인 개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까지 숙제는 이제 81까지인데 주말에는 69까지만 끝나 있으면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S3반은 9회차 풀어 오시고 수고했어요.